우선 2분기 보니까 매출액 한 8천억에 영업이익 한 550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양극재 부분 판가 상승이랑 환율 상승 영향 때문이겠죠. 가장 큰 부분이죠.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거 외에 저희 에너지를 제외하고 철강 비즈니스도 역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사업부에서 나오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처럼 유가에 조금씩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판가도 올라가지고 화성사업부 판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개선도 조금 있었고요. 근데 메이저 원인은 양극재예요. 중국의 양극재 법인 절강포화도 2분기부터 연결 실적으로 기록되면서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쪽에 포스코랑 화유코발트라는 회사와 JV로 만든 절강포화라고 있어요.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거기서 2분기 4월 1일부터 연결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실적이 평소와 달리 좋게 나왔던 이유가 리튬, 탄산리튬을 많이 사놨어요.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재고, 평가 이익이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노멀하지 않은 실적이 나온 거는 맞고요. 특별하게 재고 이익 같은 부분이 없을 경우에 매년 한 1,800에서 1,900억 정도, 그리고 마진 한 7에서 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 2023년부터 니켈 비중 85에서 87%인 하이니켈 양극재가 광양 3공장 4공장에서 약 3만 톤씩 양산 개시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의 소형 전지형 하이니켈 양산은 소량으로 있었지만 EV향 본격 양산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각각 몇 분기부터 가동될 예정인가요? 네. 3공장, 4공장이 각각 상하 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점은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사의 요청 때문에 조금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되도록이면 저희도 조금씩 당겨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면 좋으니까 일단 계약은 최근에 올라온 얼티엄 셀즈, 그러니까 GM과의 계약한 3년짜리 계약이 내년부터 25년까지 3년치고요. 그 계약 때문에 저희가 양산 판매 시점을 조금 빠르게 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공장은 3월, 4공장은 7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을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티엄 셀즈는 7월 28일 날 공시된 13조 가량의 양극재 공급 말씀하시는 거죠. 3월에 양산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2분기에 반영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냥 좀 편하게 2분기부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까지는 수율 올라오는 거 보면서 진행할 것 같아요. 저희가 공장을 지어도 바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승인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포엠 승인이라고 하는데 그 포엠 승인 단계, 그리고 샘플 테스트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야 양산해서 갖다 줄 수가 있어서 편하게 그냥 2분기부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21년 4.5만 톤에서 25년 27.5만 톤, 2030년에 41만 톤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는 레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연도별 목표치까지 점진적으로 캐파가 증대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발표한 2025년에 일괄적인 캐파 증가가 있고 또 30년에 일괄적인 캐파 증가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투자라는 게 일단 되면 양산하기까지의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년에 100이라고 적어 놓았으면 25년에 100을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그 전에 투자해서 25년에 25년 말 기준으로 생산을 할 수 있건 아니면은 생산을 할 수 없건, 설비는 만들어졌지만 아까처럼 테스트 중에 있어서 나갈 수가 없건, 어쨌든 캐파가 존재한다는 기준으로 연말 숫자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캐파는 저희가 최근에 상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5년은 34만 5천 톤이고요. 30년은 61만 톤이에요. 30년에 61만 톤이라는 숫자는 전기차 성장률과 관련이 있어요.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양극재 양의 20%는 우리가 맡겠다라고 해서 그 20% 정도가 61만 톤 정도 되거든요. 현재 기준입니다. 전기차 시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서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월에 GM이랑 합작 공장 계획을 발표했었잖아요. 생산 공장 자체는 8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8월인데 착공되었을까요? 아마도 삽 뜨려고 준비 중일 거고요. 8월 내로 착공을 시작할 거예요.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매출 반영되는 건 25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가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하이니켈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전기차 세그먼트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로 NMX랑 LFP를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소재들은 대략적인 개발 완료 목표 일정이 있나요? 일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LFP, NCA 이런 물성들은 구체적인 타임라인보다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나중에 결국에 차별화되는 거는 다양한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양질업체가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하이니켈 쪽에 집중을 하는 편이잖아요. 물론 2030년까지의 배정된 물성은 저희도 하이니켈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LFP라든지 NCM이라든지 NCA라든지 우리가 하지 않는 코발트 프리 최종까지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고 전고체 배터리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넓히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사실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는 25년 정도부터 필요에 의해 LFP NCA 정도를 양산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전략 방안 같은 건 있고요. NCA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랑 하는 부분이라서 협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시점은 가변될 것 같아요. 그러면 NCMA 양극재가 특히 여러 고객사랑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부 업체는 그 톤 단위의 샘플 납품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이게 NCMA 고객사양 테스트들은 좀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테스트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에요. 알고 계신 것처럼 아주 여러 군데랑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는 저희는 테슬라도 왔다 갔고, 리비안도 왔다 갔고, 여러 이렇게 들으시면 알만한 OEM들 쪽에서 많이 와서 요청을 해요. 그런 OEM들은 대부분 해외 투자가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하루아침에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략 방안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이에요. 최근에 또 나온 미국의 IRA 법안이라고 그 법안에 따라서도 저희 전략 방안이 조금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극재 쪽 얘기를 좀 드리자면 실리콘 음극재는 SiC랑 SiOX 모두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오래 연구한 SiC 이쪽이 가장 가시성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2023년 PP 단계의 양산 목표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실리콘 하니까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걸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하이테크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옛날에도 실리콘 하는 업체들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실리콘 음극재 쪽이 차량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실리콘을 넣으면 차량의 퍼포먼스적인 측면이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다 보니까 실리콘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COX 둘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에서 테라테크로스라는 SIOX 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C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리스트라는 연구 업체가 있고, 그리고 포항공대도 저희 그룹사 안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케미컬이 가지고 있는 R&D 인력이 다 공동 연구를 들어가면서 C 같은 경우는 진척이 굉장히 있어요. MP라고 부르는데 매스 프로덕션, 대량 양산 단계 전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장기 캐파 플랜에 따르면 내년에 약 실리콘 음극재 설비 1,000톤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음극재 원재료인 구형 흑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음극재 마진이 3에서 5% 정도로 급락을 했다는 레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하반기에는 고객사랑 가격 인상이 협의가 돼서 마진을 회복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음극재의 구조를 설명해드리자면 양극재는 원재료가 굉장히 레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켈, 리튬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 나라가 드물고 희귀성 광물인데 반해서 흑연 자체는 중국에만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의 가격 자체는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음양극재의 양극재의 니켈, 리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흑연의 가격도 올랐어요. 물론 양극재의 원재료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올라서 이거를 양극재처럼 전가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고정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다 보니까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 쪽이랑 가격 협상을 마쳤다는 얘기고 이미 맞춰서 7월부터 팔고 있어요.
그래서 7월달 실적이 확실히 개선된 걸 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그래서 3분기에는 음극재 부분에서 확실히 개선된 실적이 있을 거예요. 철강 쪽에 내화물이랑 라임 케미칼 쪽 같은 경우에는 고로 개수 영향으로 2분기가 전분기 대비 매출이 한 마이너스 3% 정도 감소했잖아요. 근데 이게 광양 사고로 2차 개수가 2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공사가 6월에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는 이런 영향들이 없어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철강은요, 양극재를 제외한 철강 사업부는 그냥 매년 비슷해요. 수리 기간은 매년 있어요. 이렇게 1분기 초부터 해가지고 2분기 말까지 이런 식으로 수리가 들어가는 기간은 매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실적이 조금씩 빠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고 3분기부터는 그 빠진 만큼 실적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매년 실적이 계속 다 똑같아요. 내화물 같은 경우에도 원가 상승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판가 협상이 이루어진 게 하반기부터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반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7월 달부터 개선된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거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철강 쪽 회복도 있을 거고 음극재도 판가 협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판가를 계속 유지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저희가 처음에는 3분기 때 양극재 실적이 살짝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톤 다운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7월 달 실적을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또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3분기 때는 그냥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4분기부터가 양극재의 판매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작이 되는 구간이라 4분기 때의 실적은 조금 빠질 것 같다. 이에서 3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사의 장단기적인 모멘텀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 케미칼은 앞으로도 더 좋을 게 많은 회사예요. 이때까지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많이 당겨와서 주가를 확 올렸다면 저희는 꾸준히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있을 거고 특히나 저희 쪽은 미국 쪽이랑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3사 중에서는 미국 쪽 최근 법안에 대해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료 특히나 에너지 사업 쪽에서는 원료의 내재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포스코홀딩스 저희 그룹사 저희 모회사죠. 모회사가 원료단에서 가장 준비를 잘 해놓고 있어요. 니켈, 리튬 등을 가장 준비를 잘 해놓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